자, 이번 시간은요, 155페이지 59번 부동산 투자 분석입니다.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9번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인 기법이 있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요, 그 안의 방법이 수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건 얘는 수년가를 기초로 파악한다 그랬어요. 근데 수년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으로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고요.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한 유입의 현가를, 그죠? 유출 현가로 이거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요 유입의 현가하고요.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렇죠? 그런 말은 예시라는 얘기죠. 유입이 가령해서 1100이에요. 그죠? 유출이 1000이에요. 1100에서 1000 빼면 남는 게 100이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럼 100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도 계산하게 되면 자, 1100을 1000으로 나누면 1.1이죠. 1보다 크죠. 그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1000이고요. 얘가 1000이라고 가정하면 1000에서 1000을 빼면 남는 게 0이잖아요. 수년가가.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00일 때 얘가 1000이라는 것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순현가를 뭐로?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론 강의할 때도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번에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이 있죠. 이게 수입이죠. 비용이 있죠. 유출을 우리가 투자에서는 투자 비용, 그 지출이라고 보죠. 그렇죠? 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건 틀렸죠. 반대죠. 내부 수익률이 커야 되죠.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그렇죠? 예. 자, 60번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거. 그죠?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뭐가 있다? 잔액이 있다. 이런 편이죠. 수년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에 여기 요 유입에 대한 부분을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냐면 여기는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투자 비용의 현값, 유출을 우리가 투자 비용 또는 지분 투자액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죠. 그렇죠?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현가 회수기간법 순수 내연 아시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죠?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61번에 보시면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랐을 때 여러 투자안의 1번 질문에 보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리죠. 수년가법은요. 금액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투자의 우선순위가. 예.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부채 감당률. 그렇죠?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 순영업소득으로
여기서 나오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보는 건데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 수익이 120만 원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예.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20에서 100만 원 갚고도 잔여액이 남죠. 20만 원이. 그렇죠? 근데 1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62번에 가면요.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그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 이익률법이 있다니까 틀렸죠. 순수 내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목만 알아도 이건 풀 수 있죠. 그죠? 또 수년제 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년가법의 개념 이런 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출제자들이 수년가법을 기준으로 문장 채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 있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또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61번에 1번 지문이 틀린 답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살짝 바꿔서 또 맞는 지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복되는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시하셔야겠죠. 자, 63번에 보시면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순수 내연. 그죠? 단순 회수 기간이나 회계적盈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 우리가 그 투자를 채택하죠. 내부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자,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기간이 짧다 그러면은 틀리겠죠. 자, 순소득 승수. 자,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이라고 하냐면 총 투자액이죠. 그렇죠. 자,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투자한 A가 있어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럼 1분의 10이니까 얘는 승수가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의 수익기간이 10년이란 얘기죠. 자, B가 있어요. 얘가 2억이래요. 얘가 10억이래요. 그러면 나누면 얘가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기간이 몇 년? 5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고 승수의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4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법이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자주 써주는 거예요.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64번에 보시면 부동산 타당성, 투자 타당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죠? 자, 거기 보면은 내부 수익률은 유익과 유출의 가치를 같게 하는 거죠. 항상 현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수년가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죠.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0보다 커야 되니까.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죠. 순수 내연. 이게 아주 뭐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5번에 가면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오른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계속 그 반복을 해드린 건데,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얘네 세 가지는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은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가 들어가면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1번에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조소득, 총소득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가면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예. 순영업소득 이런 게 결국 총투자액. 세후 현금 흐름 승수하면은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이죠.
지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세전현금 흐름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눈 겁시다. 그러니까 요것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갖고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66번에 가시면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고요.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로 갈 때 다음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년가하고 이제 수익성 지수를 계산을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수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계산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66번에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현가를 계산해야 돼요. 유입에 뭐를 계산해야 된다? 현가를. 근데 자, A, B, C, D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금 지출이 300이고 유입이 630이에요. 그러면 얘는 630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1 플러스 0.05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6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이 5%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600에 5%면 30이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600이 나와요. 그러면 자, B도 보시면 315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도 원래 이렇게 나눠야 할인해야 되는데 300에 5%면 15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300이 나와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도 얘가 420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도 1 플러스 0.05 해야 되는데 400에 5%면 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00이죠. 그러니까 D만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262만 5천 원 이렇게 준 것을 5%를 우리가 할인해야 되니까 1.05로 할인하게 되면 25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유입의 현가죠. 현금 유입의 현가. 그렇죠? 그럼 수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입에서 뭐 빼줘야 돼요? 유출의 현가 빼야 되잖아요. 그죠? A는 현금 지출이 30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빼면은 요게 이제 수년가가 되겠죠. 그럼 얘 얼마나 오겠어요? 300. 얘는 300인데 B는 100만 원. 이후로는 다 100만 원씩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00. 얘 300. 얘는 150. 그렇죠? 예. 그러면 A와 C의 수년가는 같죠. 1번 질문 맞겠죠. 수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 자, 그럴 때 여기서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유입을 유출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자, 600인데 이거를 300으로 나누면 2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얘가 300이고 얘가 100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빼는 게 수년가고 이걸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자, 400인데 얘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겠죠. 얘는 250이고 얘가 100이니까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C의 수익성 지수는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는 자, 뭐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제일 크죠. 그다음에 얘가 크고 그다음에 얘가 크죠.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C가 크고 B가 크고 D가 크고 A가 크겠죠. 그러니까 C, B, A, D의 순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되어 있겠죠.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번에 보면요. 총 투자비가 300이에요.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는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크다. A만 투자하게 되면 얘가 300밖에 수익이 없잖아요. 근데 B, C, D를 투자하게 되면 500에 650의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할인율을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67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자, 수년가라는 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잖아요. 그죠? 거기 나온 개념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유기간 중에 자, 내가 마이너스 얼마 1000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근데 매기간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이 요게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인데 요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얘가 1430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해는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 있다면 이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동안의 흐름이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30하고요. 1300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30에 대한 매년의 세후 현금 빼면 요게 지분 복귀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얘네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같은 금액이 반복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쓰면 돼요. 그러면 130 곱하기 얘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대입하면 되고요. 얘는 1300인데 금액이 한 번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유입의 현가계수를 각각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되느냐? 구하지 않아도 되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연금의 현가계수가 3.79079,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6209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0에다가는 뭐를 곱하면 되냐면 3.79079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62091이니까 1300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30에다가 3.707 하면은 49만 2,802원 이렇게 쭉 나오고요. 1,300만 원에다가 0.62091 곱하게 되면 80만 7,197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딱 합하면 1,300이 나와요. 요거 곱해서 구한 수치를 나오면은 그게 얼마? 1,300. 그러면 이 1,300이 유입의 현가죠. 유출이 얼마였어요? 1,000이었죠. 네,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남는 이 300이 수년가죠. 그래서 답이 300만 원. 예, 이런 패턴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일일이 할인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8번에 보시면 다음 2년간의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여기도요, 몇 가지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항상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능 총소득에서, 그죠? 예, 공실 빼고, 기타 소득은 잘 안 쓰니까요. 공제하고 나오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여기서 영업경비 빼면은 나오는 게 뭐다? 순영업소득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나오는 게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은 나오는 게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 과정이 계산할 때 꼭 필요해요. 예, 근데 거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5번에 자본환원율이라고 돼 있었을 때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본환원율이 종합환원율이라고 그랬죠. 걔는 요거 기준으로 하죠. 근데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걸 계산하는 게 이게 종합환원율이에요. 총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경우죠. 그러면 거기 총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 10억이잖아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10억이에요. 근데 거기 순영업소득이 얼마야? 5,700이죠. 그죠? 10억에 5,700 하면은 얘가 5.7%죠.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 거기 보시면 저당 환원율이라고 있죠. 1번 지문에. 예. 저당 환원율을 우리가 저당 상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 투자액 대 분의 저당 수익의 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10억인데 대출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빌린 돈이 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5,70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근데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얘가 1,700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요 차익이니까 4,000이 되겠죠? 5억에 4,000이니까 8%죠. 5, 8, 40이니까. 근데 8.5%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이제 요거 갖고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지분 환원율. 요거는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빌린 게 5억이라는 얘기는 투자한 지분이 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나왔냐면 1,7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몇 프로가 나오겠어요? 3.4%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4.5%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요거 세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자, 뒤에 가시게 되면요. 69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수년가하고 이거 계산하는 건데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해봤던 것 있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빼고 계산하는 게 수년가인데 자, A를 기준하면요. 자, 지출이 3천인데 말기 현금 유입이 7,490이래요. 그 다음에 B가 2,675만 원. 그 다음에 얘가 3,21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4,8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할인율을 몇 프로 줬냐면 7%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0.07로 할인해야 돼요. 그런데 7%잖아요. 77에 49. 그러면 얘는 얼마? 7,000. 맞춰주는 거예요. 몇 가지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죠? 얘도 똑같죠? 왜 210이겠어요? 37에 21이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0.07, 1.07 할인하지 않아도 얘는 3,000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75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거기 나온 것처럼 3,210만 원, 3,210만 원인데 우리가 할인해서 구하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000만 원 아니죠. 할인해서 이제 계산해서 이제 나온 수치니까. 그래서 이게 구성했을 때 현금 지출이 1,500, 3,270,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수년가가 계산되는 게 1,500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러면 한 2,5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2,500 계산하시게 되면 4,815니까 얘도 1 플러스 0.07로 우리가 할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년가가 3,0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 비용이 1,500이다는 것은 얘가 이제 4,500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유입이죠. 그렇죠? 유입이면 유출에 대한 것이 A가 얼마냐면 3,000. B는 얼마냐면 1,000. 그렇죠? 그러면 C가 얼마냐면 1,500.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1,500. 그렇죠? 그럼 수년가 계산하면은 얘가 4,000 나오겠죠. 그렇죠? 얘는 1,500 나오겠죠. 얘는 1,500 빼니까 역시 1,500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3,00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수년제 가치는 D의 2배래요. 틀리죠. 2배가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거는 똑같죠.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되죠. 7,000은 얼마로? 3,000원 나누고 2,500을 1,000으로 나누고 그죠? 3,000을 1,500으로 나누고 그죠? 4,500을 1,500으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옆에 나오죠. 얘 2.3, 2.5, 그 다음에 얘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가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자, 70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건 이제 뭐 계산할 때 암산적인 부분으로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먼저 거기 가시면 이런 게 있죠. 3번에 순영업소득이 2,100이래요. 총 투자액이 3억이래요. 그러면 자본원율은 몇 프로겠어요? 7%. 37에 21이니까. 그죠? 그냥 계산 안 해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이래요.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5%다. 6천에 5%면 300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분 배당률에 대한 거를 계산할 때요. 지분 배당률의 크기가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요. 그런 개념이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있죠. 이걸로 가지고 측정하는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천. 그렇죠? 근데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래요? 300. 그렇죠? 6천에 300이니까 몇 프로겠어요? 그죠? 요거 따지면 5%겠죠. 6천에 300이니까. 6천에 10% 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원 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그렇죠? 부채 비율은 50%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기 자본의 8억 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우리가 대출받았다 그랬으니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50%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4억이고요.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자기 자본 비율은 75%다라고 그랬으면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그 총액이 4억이잖아요. 그죠? 1억을 대출받았다는 얘기는 내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4억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억이니까. 그러니까 75%가 나오겠죠. 부채 감당 비율은 1.5고요.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때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은 2천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얘가 1.5라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얘가 1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얘에 대한 1.5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얘가 2000이 될 수는 없죠. 2000분의 1000 하면 2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부채 감당률에 계산했을 때 얘는 666만 원 정도가 되겠죠. 곱하기 1.5면 1000만 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 하게 되면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71번에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수년가하고 그거는 자, 초기 현금 지출이 5천이고요. 말기 현금 유입이 6천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요 6천에 대한 현가를 계산하려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몇 프로냐면 20%래요. 그럼 얘를 1.2로 할인하면 얘가 5천이 나와요. 그럼 유입이 5천이고 유출이 얼마야? 5천이잖아요. 그럼 5천에서 5천 빼면 남는 게 0이죠. 그럼 일단 수년가가 0인 1,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예, 근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초기에 내가 5천 원을 투자해서 6천 원이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이 얼마가 되느냐. 5천분의 6천 하면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20%죠. 그럼 얘가 0.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20%, 수년가는 0원.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2번에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의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도 우리가 이제 또 수익성 지수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입을 뭐로 나눠서, 유출로 나눠서 계산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업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D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지출이 이제 100만 원, 100만 원, 120, 150, 170 있고요. 유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121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B에 대한 것이 130만 원. 그 다음에 C에 대한 것이 180만 원. 그 다음에 얘가 2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할인율은 몇 프로 줬다? 10%. 그럼 120을 갖다가 우리가 1 플러스 0.1로 우리가 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21만 원을 갖다고요. 1.1로 우리가 이제 할인하게 되면은 약 한 109만 원 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후니까 할인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109만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계산할 때 요거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분의 109가 되니까 1.0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계산할 때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면은 유입에 대한 거를 유출로 나눠야 되니까 100분의 109니까 1.0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130만 원을 우리가 1.1로 1 플러스 0.1이니까 1.1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돈이 얼마 나오면 118만 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얘가 118만 원이고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얼마냐면은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0.98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게 되면요. 자, 들어온 돈이 유입이, 이게 유입, 130만 원이죠. C를 보게 되면 유입이 180이죠. 그렇죠? 얘가 180. 180인데 얘를 1 플러스 0.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요.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면 15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50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보게 되면 유출이 15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C 사업에 대한 건 180만 원 할인하면 163만 원 나오는 거죠. 163만 원. 그러면 얘가 163만 원. 투자한 돈이 150만 원. 그래서 150분의 163만 원 하면 얘도 1.09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20만 원에 대한 것을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구하는 금액이 181만 원 나오죠. 그러면 얘가 181만 원, 유출에 대한 것이 얼마냐면 170만 원. 그죠? 그러면은 나오는 것이 구성하면 1.06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자,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계산이 가능하고 복잡한 분들은 뭐 여기까지 뭐 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거는 필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요.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죠. A 사업은.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죠. 그렇죠?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A 사업에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A 사업에 1.09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A와 B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두 개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산하시게 되면. 그러면 들어간 돈에 대해서 나온 유입의 현가를 우리가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다 하게 되면.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이제 251만 원 정도가 나왔을 때 A와 B 사업에 대한 수익성 지수를. 근데 이거를 1.1로 할인하면 228만 원 나오죠. 그러면 두 개의 돈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220만 원이 들어갔어요. A에 100만 원, B에 12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인하면 1.03이 나오니까 얘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25회 때 출제자가 내줄 때 앞에 거보다는 조금 응용을 해서 내주는 경우죠. 수익성 지수가 일단 가장 작은 사업은 B가 되겠죠. 0.98이니까. 근데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투자하는 게 요거 두 개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1.07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 둘에 들어간 돈에 대한 것을 무슨 가치로 우리가 할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C사업에서 나온 현가가 18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D사업에서 하는 것이 이제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유입이 200이니까. 그러면 180과 200을 하면 380이잖아요. 그죠? 380을 1.1로 할인하면 345만 원 나와요. 근데 얘네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320만 원이니까. 150과 170이니까. 그러니까 345를 320으로 나누면 1.07이 나오니까 얘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할 수 있겠으나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면은 그거 크게 집착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73번에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거기 이제 우리가 간단한 거는 계산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73번에 자, 문제 보시면 종합자본 환원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나오죠. 요령입니다. 한쪽이 10이 나오면 다른 쪽도 10이어야 돼요. 딱 10일 때만 가능해요. 자, 우리는 이 순소득 승수하고요. 종합자본 환원율 있죠. 얘를 종합환원율로 쓸 수도 있고요. 자본환원율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순소득 승수 그럴 때는 승수 앞에 순소득이 밑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순영업소득분의 뭐 총투자액. 얘는 수익률이니까 반대죠. 서로 역수니까. 여기가 총투자액.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 총투자액이 10억 원이죠.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야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죠. 근데 뭐는 준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래요. 그죠? 세전이 얼마래요? 6천이래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 1억이란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얘가 1억이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곱하기 100 하면 얘 몇 프로? 얘 10%죠. 그러면 이걸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1억이고 얘가 10억이면 1분의 10이니까 얘가 10이죠. 얘가 10%일 때는 얘가 10이에요. 딱 이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10인데 한쪽이 10이 아닌 숫자를 주면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순서득 승수가 10인데 얘가 왜 8%지? 그러면 얘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부채 감당률이 2.5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천분의 1억이니까. 그죠?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요령입니다. 10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역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자, 74번에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죠. 할인 기법인데 어떻게 현금 흐름을 반영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현재 가치를 환해서 구하는 방법이니까. 화폐 회계적盈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죠.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본 거죠.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라는 논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5번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요.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는 부의 극대의 원칙에 따르면 수년가가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수년가가 100이고요. B는 계산해 봤더니 수년가가 200이에요. 그럼 얘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수년가가 큰 애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75번에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요. 이건 이제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그냥 묶어서 조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고요.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나오는 게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조소득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영업경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 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얘가 한 8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가정하냐면요. 부채 서비스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또 한 2천. 그럼 얘가 한 3천이라고 그럴까요? 3천이라고. 그럼 얘가 얼마예요? 5천. 그렇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얼마냐면 1,000만 원. 그럼 얘가 4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산할 때 조소득 승수를 계산하잖아요. 조소득은 조소득분의 뭐예요? 총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총투자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10억. 그러면 자, 얘가 1억이죠. 그럼 얘가 10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순소득 승수는 여기가 순소득, 순영업소득분의 여기가 총투자액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자, 순영업소득은 얘가 8천이죠. 근데 얘가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약 한 12.5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게 자본의 수익원이잖아요. 수익이 클수록 승수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보다 작다.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용이 있었을 때. 그죠?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죠?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표현상에서는 나중에 정업해서 우리가 수정해 드릴 거예요.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크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크다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요. 승수 앞에는 얘가 1로 가요. 얘가 세전현금 수지. 그리고 얘가 지분 투자액이에요. 근데 10억 중에서 4억이 내 지분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4억. 그죠? 네. 근데 세전이 얼마냐면 5천이에요. 5천 가지고 4억 회수하려고 그러면 8년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세후는 이게 세후 현금 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천 갖고 4억 회수하려고 그러면 10년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온 것처럼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어떻게 돼요?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으면 얘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다 그랬으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근데 1번에 대한 거는 오타가 난 거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가 작고 얘가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작아지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도 같이. 부채 감당률 계속 나오는 거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자, 76번에 우리가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현금 투자이라도요. 요구 수익률에 따라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순영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회수기간법은요. 회수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해요. 이게 단순 회수기간법 얘기하는 거고요. 재투자의 과정에 있어서 순환기자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순환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라고 그래요. 우수하다 또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투자율 문제도 있어요. 얘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얘는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써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투자 사업이 한 1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8%예요. 그럼 첫 번째 투자할 때 순영가법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첫 번째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6%였어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 사업에 계속 재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의 위험의 크기는 매 순간 달라지죠. 그래서 투자 시점은 이렇게 됐는데 1년 후에 요구 수익률이 10%로 오른 거예요. 그죠? 요구 수익률이. 근데 여전히 이 사업은 8%밖에 수익밖에는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작으니까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이거랑 관계없이 이걸로 그냥 재투자율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커야지만이 투자를 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걸로 재투자를 쓴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상생각까지 물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 정도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것을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자, 순영가, 수익성, 내부 수익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내부 수익률의 역할이 뭐냐. 할인 기법은 순수 내연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 부채 감당률 이런 거 꼭 아셔야겠죠. 승수의 원리를 알아셔야겠죠. 승수가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다. 이런 거. 수익률은 클수록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